혹시 최근 들어 가족이나 친지,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에게까지 왠지 모르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가?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 때 마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쓸고 가는 듯한 씁쓸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는 의뢰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그저 웃으며 넘기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퇴색하고 은퇴 후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무시당하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내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 누군가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억울함. 오늘은 바로 이 감정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얕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찬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낯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역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명함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던 외부의 기준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능력과 지위로 인정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때로는 텅 빈 공허함과 함께 찾아오는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이 감정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우리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 기대어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대접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감정은 사실 상대방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존경하고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빛나는 경력과 성취는 과거의 영광일 뿐 지금의 우리를 규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온전하며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먼저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내면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의 부탁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이러한 말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이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결국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쉬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의 호의를 권리처럼 요구하게 됩니다. 늘 좋은 사람으로 불리던 김숙희 님이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온갖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죠. 장 담그는 날에는 콩을 삶아달라는 부탁, 집안 잔치 때는 음식을 날라달라는 부탁, 심지어는 이웃집 손주를 하루 종일 돌봐달라는 부탁까지도 군말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분의 너그러움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김숙희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숙희님이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은 늘 하던 일인데라며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김숙희님은 자신의 친절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배려는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제 자신을 먼저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선언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굳이 장황한 변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이번에는 어렵다는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내고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현명한 거절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에이,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러한 말들을 듣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혹은 가족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구닥다리로 치부될 때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함께 깊은 소외감이 자리 잡습니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내 의견은 그저 배경소음처럼 흘려보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삶의 지혜는 그 어떤 최신 유행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정대식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의견을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젊은 자녀들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로 할아버지의 의견을 슬쩍 무시하곤 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어느 날 중요한 가족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결국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큰 손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한마디는 나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조용한 외침이자 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의견이 무시당할 때 섣불리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문장을 사용해 상대방의 논리에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소신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얕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존재감을 되찾고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빛나게 만드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오롯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기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자녀의 부탁, 손주 돌보기, 배우자의 기대 등 끝없이 이어지는 역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몸은 지쳐갑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칠 때 우리는 이 한마디를 꺼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바쁜 아내로 불리던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박 여사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주말이 되면 각자 자신의 스케줄을 박 여사님에게 맡기곤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엔 손주 좀 봐줘요. 여보, 나 골프 모임 있으니 당신이 운전 좀 해줘. 박 여사님은 그 부탁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고 싶었던 박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하며 서운해했지만 박 여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자신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날 박 여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으로 지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쉴 시간을 선물하고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소중한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지켜낼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황에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상업적인 관계나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하려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를 기만하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혹은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며 마음속으로 참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상대방에게 이래도 되겠구나라는 오해를 심어주고 우리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웃에 살던 김정숙 할머니는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부당한 요금 청구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그렇다거나 할머니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김정숙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처음 약속했던 요금대로 다시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상담원은 당황했고 결국 상급자와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거나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요구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이와 같은 무심한 말들, 혹은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친구 사이인데 뭐라며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두 번씩 억누른 감정들은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결국 관계의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결국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늘 유쾌한 사람으로 불리던 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어느 곳에서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셨는데 가끔씩 무례한 농담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지인들은 최 선생님의 농담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죠. 어느 날 최 선생님이 한 지인에게 나이를 빗댄 농담을 던졌을 때 그분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농담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최 선생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분의 진지한 태도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 선생님은 더 이상 무례한 농담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조금 상처가 되네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고 품위 있게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행동에 상처받았음을 알리면서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이 문장으로 여러분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내가 이 사람을 무심코 상처 입혔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에게는 스스로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마음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숨은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은퇴 후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겉으로 무심해 보이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어느 장터에서 한 노인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젊은 상인 한 명이 노인의 물건을 보며 할아버지, 요즘 누가 이런 걸 씁니까? 이건 돈 주고도 안 사겠어요. 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노인의 물건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젊은 상인의 눈빛을 읽어내고 자네 같은 젊은이는 이런 물건의 가치를 모를 걸세. 라며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그 상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상인 한 명은 노인의 물건을 보며 할아버지,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이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가진 돈이 없어서요. 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상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읽어내고 괜찮네. 다음에 오게나.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심한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에서 나온 것인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심으로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우리의 명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사라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늘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한직에 머물렀고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자원봉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수고했다. 정말 잘 해냈다.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 이처럼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굳건해집니다. 자존감이 굳건해지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명예나 부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무수한 관계들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얕보이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저한테 조금 상처가 되네요. 이 5가지 말들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로 채워나가겠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에게 선물할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황혼기에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여러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깊은 지혜와 영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